물건을 실은 드론이 빌딩 숲 사이를 수시로 날아다니고 사람들 사이에 섞인 로봇이 스스로 지하철을 타고 내립니다. 사람 대신 서빙을 하고 커피를 타주는 로봇까지 수십 년 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김철중입니다. 요즘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딜 가나 AI가 화두죠. 특히 AI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AI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는 광둥성 선전시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상 속을 파고드는 첨단 기술의 현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숨은 의도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선전시의 한 지하철역인데요. 펭귄을 닮은 모습의 바퀴가 달린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네, 선전에서 지하철 11호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7시라서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배송 로봇도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로봇을 본 저 같은 사람은 이 광경이 무척 신기했는데요. 로봇과 인간이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이곳 선전에서는 점점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지하철을 타고 역사 안에 있는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고 있는데요. 현재 40대 정도가 선전시의 60여 개 지하철역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이제 막 시작돼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때 로봇이 혼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운영업체 직원이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로봇이 혼자 이동하고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립니다. 로봇에 내장된 센서로 주변 공간과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로봇의 앞을 가로막아 봤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인파 속에서도 로봇이 실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배송 드론도 체험해봤습니다. 공원에서 드론으로 커피나 음료수를 주문한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 속에서도 가능했습니다. 직접 음식 배달 앱을 통해서 커피 2잔을 주문해봤습니다. 약 10분 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이 떠난 뒤 배송함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론이 출발한 쇼핑몰로 찾아가 보니 건물 외부에 대규모 드론 이착륙장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쇼핑몰 안에 대기하던 직원들이 상품을 이착륙장으로 가져옵니다. 상품을 드론 배송 전용 상자에 담으면 드론이 상자를 싣고 이륙합니다. 이 배송 드론들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4차원 비행 경로를 따라 스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드론에 탑재된 센서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바람을 계산해 자세를 보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이착륙장 한 곳에서만 평일 기준 하루 100건, 주말에는 300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전시에서는 일상 속에서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난산구의 한 공원에는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매장도 있었는데요.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등을 선택해서 주문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리스타를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커피 맛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맛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전시는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남부의 대표 도시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텐센트, 화웨이, B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하면서 글로벌 첨단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선전시가 또 한 번 바뀌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이끄는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AI 기반 신약 개발 업체 엑스탈피아에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연구실에서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화학 분자 구조 실험을 사람이 아닌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무인화된 샤오미의 다크 팩토리에 견줄 만한 다크 실험실이었습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AI가 복잡한 화학 구조를 분석해 적합한 실험을 설계하고 몸체에 해당하는 로봇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험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피지컬 AI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AI와 로봇 기술 덕분에 신약 개발 효율을 5배 이상 높였고 지금은 화웨이 등 전 세계 제약사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선전에는 엑스탈피아 외에도 산업용 로봇 워커 S2를 만드는 유니테크,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부문 세계 1위인 로봇센스 등 각 분야별로 피지컬 AI를 이끄는 선도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선전시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따로 있겠죠. 먼저 선전시는 중국 내에서 다양한 부품과 기계 설비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에 관련된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선전시의 강력한 지원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선전시는 AI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AI 모델을 훈련하는 기업에 최대 1,000만 위안, 한화로 약 21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돈을 주는데요. 중소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하면 비용의 50%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로봇과 AI 기술이 미국과 한국에 비해 그리 뛰어나지 않은데도 중국 정부가 보여주기식 또는 과시용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에 방영되는 갈라쇼에는 올해에도 로봇이 대거 출연했는데요. 무술과 같은 고난도 동작을 해내는 로봇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갈라쇼에 200억 원 이상의 협찬 비용을 내고 출연한 로봇 기업들도 중국 안팎에서 홍보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실제 이들 기업에 대규모 투자금이 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5일이었죠. 리창 총리의 전국 인민대표회의 업무보고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리창 총리는 각 산업의 AI를 접목하는 AI 플러스를 강조하면서 핵심 산업 전반에 AI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스마트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를 분석해보면요. 먼저 AI를 통해 제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고품질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AI와 로봇으로 중국의 내수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습니다. 중국 춘제 연휴에 스마트 안경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소식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로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 로봇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볼 때 걱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누가 AI 기술을 선점할지, 그리고 인류가 AI를 어디까지 또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중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짜이젠!